어제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는 횟수가 늘지 않았나요? 많이 걸어도 허벅지가 탄탄해지지 않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보를 채웠는데도 허벅지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저항 없는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10분 의자와 벽만으로 하체가 반응하는 순간을 직접 체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면 내일도 같은 보폭, 지금 시작하면 다음 주엔 전혀 다른 계단이 기다립니다. 저는 낙상 재활 케어를 해온 물리치료사 최중호입니다. 지난 15년간 수백 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법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자신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낙상 방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답은 걷기의 한계와 10분 루틴에 있습니다. 질문은 끝, 검증은 지금부터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의자 하나 준비해주세요. 3, 2, 1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만보보다 10분이 더 강력한지, 그리고 당신의 다리가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당신의 하루 걸음수를 남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보를 3년 동안 매일 채운 분이 왜 계단 2층을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챕터 2에서 실제 사례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걷기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는 지난 겨울 74세 김정자 어르신과 첫 상담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하루 만보를 3년째 기록하고 있었죠. 휴대폰에는 빈틈없이 채워진 발자국 그래프가 자랑처럼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한데 실제로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계단 2층이 버거웠고 욕실에서 몇 차례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코치님, 저는 이렇게 많이 걷는데 왜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어르신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넘어지면 다시는 혼자 못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걸음이 아니라 근육이 반응할 수 있는 자극이라는 걸요. 우리는 먼저 걷기의 장점과 한계를 나눠보았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과 기분 전환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 둥근을 되돌리려면 그 근육이 이건 좀 묵직한데 라고 느낄 만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만보는 길지만 가볍고 근육은 길이 아닌 무게에 반응합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하루는 성실했지만 다리에게는 쉬운 일의 반복이었죠. 쉬운 일은 지구력은 늘려도 근력을 늘리진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측정으로 바꿨습니다. 낙상을 막는 첫 걸음은 불안을 숫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팔을 쓰지 않고 5회 일어나 앉기 시간을 재보니 19초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2초를 넘기면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눈만 감고 10초 서 있기 테스트에서는 6초에 휘청했습니다. 어르신은 결과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만보 대신 10분 해볼까요? 저는 의자를 정면으로 놓고 벽 앞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의자 스쿼트, 벽 스쿼트 홀드, 종아리 올리기, 옆으로 발 벌리기 힙 어브덕션, 마지막으로 한 발 서기. 모든 동작은 40초 운동, 20초 휴식으로 구성했고 통증이 5점 이상 10점 만점 기준 올라가면 즉시 중단하는 신호를 정했습니다. 첫날 어르신은 의자 스쿼트 10회가 끝나기도 전에 허벅지가 달아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숨은 덜 찼습니다. 이상하네요. 많이 힘든데 덜 지치는 느낌이에요. 근육은 신호를 보냈고 엉덩이는 오랜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주 차에 들어서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더 이상 무릎을 짚지 않았고 3주 차엔 욕실 매트 위에서 양치할 때 한 발 서기가 8시초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테스트로 변화를 확인했고 4주가 되던 날 5회 의자 일어나기 기록은 14초로 단축되었습니다. 만보의 그래프 대신 근력의 그래프가 위로 꺾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계단이 여전히 두 층은 힘든데요. 무서운 느낌은 줄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근력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식탁도 조금 바꿨습니다. 점심에 두부반모를 추가하고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 구이를 넣었고 간식으로는 달콤한 과자 대신 그릭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식탁의 변화가 근육의 재료를 채워주자 6주차에 어르신의 보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졌고 손자와 공원에서 걸을 때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예전엔 넘어질까봐 뒤만 봤는데 요샌 앞을 봐요. 그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데이터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김정자 어르신의 질문을 품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걷는데 왜 내 다리는 더 약해질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단 10분의 저항을 더하고 식탁의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를 더하면 몸은 예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계단의 난이도를 낮추고 욕실의 불안을 덜어주며 내일의 외출을 늘려줍니다. 오늘 우리 만보 대신 반응하는 10분을 시작해 봅시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하체 근력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두부반모가 정말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등어는 왜 하필 주 2회일까요? 챕터 3에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식탁 하나로 낙상 위험을 낮추는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두부와 콩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아미노산 구성을 갖춘 식물성 단백질 원천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단백 합성 신호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중장년층에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는 근감소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보고되었고, 특히 류신 2에서 3g 수준의 섭취가 근합성 자극에 유리하다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점심에 두부반모 약 150에서 200g을 추가한 6주 루틴으로 허벅지 피로 회복이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를 체중 1kg당 1.0에서 1.2g 범위로 설정하시고 두부조림, 콩비지찌개, 두유와 그릭 요거트, 스무디 등으로 분산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갑상선 질환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두부만으로 칼슘과 비타민 D가 충분치 않으니 다른 식품과 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식탁에 두부반모 또는 두유 한 잔을 어디에 끼워 넣을 수 있나요? 다음은 고등어와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인 EPA와 DHA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해 근육 회복과 염, 증 조절, 뼈 대사 지원에 유리합니다. 오메가3 보충이 근육 단백 합성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비타민 D 부족 시 근력 저하 위험 증가 연관성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코칭했던 72세 이순덕님은 주 2회 고등어 구이 또는 통조림 고등어 조림을 추가한 뒤 4주에서 8시 주 내 계단 피로감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1회 손바닥 크기인 100에서 12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구이, 조림, 생강이나 레몬으로 비린내를 최소화하시고 통조림은 염도를 확인하세요. 통풍이 있거나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나트륨 제한 중이시면 양과 조리법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선가시도 주의하세요.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등푸른 생선 2회분을 어디에 끼워 넣을까요?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청 단백은 빠른 흡수가 되고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운동 후 회복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유청 단백은 류신 함량이 높아 근단백 합성 촉진에 유리하다는 근거가 많고 장내 미생물 균형 개선은 염증성 지표 완화와 연관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6세 최민호님은 저녁 간식 과자를 그릭 요거트 150g으로 바꾼 뒤 수면 전 포만감이 안정돼 야식이 감소했고 체중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무가당 제품 150에서 200g의 견과류 한 줌, 시나몬, 블루베리 소량을 넣으세요. 운동 직후 또는 취침 2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면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시고 당 함량 높은 토핑인 꿀이나 잼은 과다 주의하세요. 오늘 운동 직후 30분 안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잔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고흡수 칼슘과 인,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뼈와 근육을 함께 지원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충분할수록 골밀도 유지에 유리하고 낙상과 골절 위험 감소와 연관된 관찰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태수님은 주 3회 멸치볶음 저염 30g을 반찬으로 추가했더니 종아리 쥐 빈도가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수분과 전해질 관리를 병행하셨죠. 마른 멸치는 물에 가볍게 헹궈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올리브 오일과 마늘로 약간만 조리하세요. 미역국이나 시금치 무침과 조합하면 좋습니다. 염분과 퓨린 관리가 필요하신 분, 고혈압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은 양과 빈도를 조절하세요. 치아 상태가 약하시면 부드럽게 조리하시고요. 일주일 식단에 멸치 3번을 어느 끼니 반찬으로 넣을지 지금 메모해 볼까요? 이렇게 4가지 식재료만 식탁에 꾸준히 올려도 근육과 뼈의 재료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그 재료를 실제 근육으로 바꾸는 10분 루틴과 안전 가이드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10분 루틴은 정확히 어떤 순서로 해야 하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낙상 트리거는 무엇일까요? 챕터 4에서 실전 루틴과 안전 체크리스트를 완전히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10분 하체 루틴을 구조화해 드리겠습니다. 40초 운동하고 20초 휴식하는 방식으로 5가지 동작을 진행합니다. 의자 스쿼트, 벽 스쿼트 홀드, 종아리 올리기, 옆으로 발 벌리기, 한발 서기입니다. 총 10분이 걸립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5점 이상 올라가거나 저림이나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발끝 정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 5일 실천하시고 2주 후에는 각 동작을 50초로 늘리세요. 4주 후에는 세트를 2회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됩니다. 메트로놈 앱을 사용해서 2초 내려가고 2초 올라오는 리듬을 맞추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14일 휴일을 제외한 나의 10분 고정 시간을 언제로 할까요? 지금 바로 정해보세요. 두 번째는 안전 가이드와 낙상 방지 환경입니다.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야간 무드 등 폭도 장애물 제거가 실제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양말 미끄럼을 주의하시고 슬리퍼 대신 뒤축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기립성 저혈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문턱, 카펫, 전선을 확인하시고 손잡이 설치 우선순위는 욕실, 계단, 현관순입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낙상 트리거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는 진행 측정과 동기 유지입니다. 5회 의자 일어나기, 한발 서기를 눈 뜨고 감고 모두 해보시고 보폭과 보행 속도를 간이 측정해서 주차별 변화를 추적하세요. 컨디션이 나쁜 날 기록을 비교 지표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간 평균으로 판단하세요. 월요일과 금요일 동일한 시간에 측정하시고 노트에 느낌을 한 줄과 함께 숫자를 기록하세요. 2주마다 보상을 설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카페 산책 같은 작은 보상 말이죠. 다음 측정일을 캘린더에 지금 바로 등록해 볼까요? 요일과 시간을 정해주세요. 네 번째는 회복과 수면 수분 관리입니다. 수면 7에서 8시 시간은
근합성과 호르몬 균형의 핵심입니다. 탈수는 균형 감각 저하와 쥐 발생 증가와 연관됩니다. 저녁 늦은 카페인,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이뇨성 음료 과다 섭취를 주의하세요. 하루 물 6에서 8시잔을 목표로 하시고 운동 전후로 한 잔씩 추가하세요. 취침 전 2시간 내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을 5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잠 준비 루틴에 넣을 5분 스트레칭은 어느 공간에서 할까요? 5번째는 통증과 질환별 변형 동작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시면 의자 스쿼트는 앉는 범위를 줄이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힌지 동작을 강조하세요. 허리 디스크 병력이 있으시면 복압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동작은 금지입니다. 인공관절이나 골다공증 고위험군은 비틀기나 점프 동작을 절대 하지 마세요. 통증 위치가 관절 깊숙이 찌르는 느낌이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벽 스쿼트로 대체하시거나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균형을 보조하세요. 밴드 저항은 가장 약한 강도부터 시작하시고요. 당신에게 맞는 안전 변형 한 가지를 지금 정해 적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5가지 실천 포인트만 지키시면 10분 루틴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챕터 5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과 다음 영상 예고를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다리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걸어도 다리는 약해질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단 10분의 저항이 근육을 깨운다는 희망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만보의 그래프가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보폭의 그래프를 올려봅시다. 그 그래프가 당신의 자립을 지켜줍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단은 점점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순간이 늘어나며 외출이 두려워집니다. 결국 집 안에만 머물게 되고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지 않게 되고 계단 2층이 가볍게 느껴지며 손자와 공원을 걸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생깁니다. 식탁에서는 두부와 등푸른 생선, 그릭 요거트, 잔멸치를 작게라도 꾸준히 더해 근육과 뼈의 재료를 채워주세요. 오늘 당장 달력에 나의 10분을 고정하고 집안의 낙상 트리거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첫 보폭을 떼세요. 욕실 매트를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바꾸거나 복도에 놓인 전선을 정리하거나 야간 무드 등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의자 앞에 서서 팔을 가슴에 모으고 5회 일어나 앉기를 해보세요. 시간을 재보세요. 12초가 넘으면 오늘부터 10분 루틴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12초 이하라도 예방 차원에서 주 3회는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주 진행표와 동작별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각 동작의 정확한 자세,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1주일차, 2주일차, 3주일차, 4주일차 목표 기록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가면 계단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다리는 오늘도 당신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신호에 10분으로 답해줄 차례입니다. 저는 물리치료사 정아린이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 댓글로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바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의자 스쿼트 시작인가요? 아니면 욕실 매트 교체인가요? 여러분의 첫 걸음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침대 옆에 의자를 하나 놓아두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의자로 5회 일어나 앉기를 해보세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기록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숫자가 당신의 진짜 출발선입니다. 4주 후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재보세요. 숫자가 줄어들면 당신의 다리는 이미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 만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보에 10분을 더하라는 겁니다. 길이의 무게를
반복의 저항을, 습관의 변화를 더하는 겁니다. 그 작은 더하기가 넘어지지 않는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안전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